2025년 12월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당신의 여러 버전들을 끝내고 있습니다. 12월이 항상 다르게 느껴졌다는 것을 눈치챘나요? 이것은 단순한 주기의 끝이 아닙니다. 가면이 너무 무거워져서 더 이상 쓰고 다닐 수 없게 되는 달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12월에는 도피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찾아옵니다. 12월 4일에 콜드 슈퍼문, 평소보다 30% 더 밝고 14% 더 큽니다. 2042년까지 북방구에서 가장 높이 뜨는 보름달입니다. 그리고 달이 30% 더 밝을 때 그림자는 숨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월은 항상 재탄생, 전 죽음의 원형적인 달이었습니다. 칼 융이 이에 대해 말했고, 한국의 고전 철학에서도 음의 극단 인지에서 양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1년 중 특정 시기가 심리적 포털로 작용하고 집단 무의식이 항복을 강요하는 순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12월은 정확히 그것입니다.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단순히 존재하기 시작하라는 강제된 초대장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윤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Z세대가 기존의 자기개발서보다 그림자 작업 일기를 더 빠르게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단적으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미 느꼈지만 한국에서는 한HN이라고 부르는 아마도 이름 붙이는 법을 몰랐던 무언가입니다. 12월 4일의 슈퍼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조명입니다. 우주의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이 가장한 모든 것을 직접 비추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기쁘게 하기 위해, 소속되기 위해,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살아있게 유지했던 모든 연기하는 버전의 자신을 향해서요. 달이 30% 더 강하게 빛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시선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세심하게 키워온 그림자들, 환상이 번성하도록 허용했던 삶의 영역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12월 10일과 11일 사이 해왕성이 순행으로 돌아옵니다. 165년 주기가 끝을 맞이합니다. 해왕성, 환상의 행성, 영적 안개, 판타지의 행성, 그것이 순행을 재개할 때 마치 몇 달 동안 현실을 덮고 있던 연막이 마침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 대해, 관계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유지해온 환상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항할 수는 있지만 해왕성은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심리적 필연입니다. 12월은 자연이 겨울에 하는 것을 당신에게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기 전에 상징적 죽음의 과정입니다. 가을에 저항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나무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떨어지도록 허용하고 주기를 믿으며 죽음처럼 보이는 것은 단지 준비일 뿐입니다. 원형적 겨울은 벌이 아닙니다. 자연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12월을 겪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외롭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 사회의 명절 문화에서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축하하고 모이고 강요된 기쁨을 가장하는 동안 당신은 피할 수 없는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이 옵니다. 나일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당신에게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당신이 보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퍼문이 비추고 있습니다. 해왕성이 안개를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위기가 아니라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많은 상호작용이 외부의 승인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이 타인의 실망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당신이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버전의 자신을 살아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 그 버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을 영원히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가면의 무게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2025년 12월은 가면이 떨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특정 대화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피상적인 주제에 더 이상 관심을 가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슬픔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공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혼자 있고 싶다는 설명할 수 없는 욕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중도종도, 당신이 익숙했던 사람과 되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의 공간. 이 공간은 고독이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12월 4일의 슈퍼문은 당신이 숨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짓이었던 곳, 연기해온 곳, 사회적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희생한 곳을 정확히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토대 위에 진정한 삶을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왕성은 165년의 집단적 환상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시하기를 선호했던 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불안정, 끝날 것 같지 않은 갈등들, 끊임없는 불확실성의 감각, 이 모든 것이 집단적 항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앨런 와츠가 이에 대해 말했고, 한국의 선 전통에서도 견성젠싱, 참된 자신을 본다는 것의 위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위험에 대해서요. 명료함이 어떻게 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그리고 최근 이 개념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진정해질수록 거리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가 아닙니다. 공명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더 이상 같은 피상적인 주파수에서 진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2025년 12월이 당신을 무너뜨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버전들을 무너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외부의 인정 위에 세워진 정체성들, 끼워 맞추기 위해 만들어낸 페르소나들, 그리고 이 버전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남는 것은 당신입니다. 연기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검증을 추구하는 버전이 아닙니다. 그저 존재하는 버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는, 그리고 이 붕괴의 과정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12월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슈퍼문은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출 것입니다. 넵튠은 당신이 준비되었든 아니든 환상을 녹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항할 수 있고, 가면을 붙잡으려 할 수 있고, 거짓된 버전들을 살아있게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질문은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환상이 마침내 녹아내릴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부분은 이것과 협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할 수 없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12월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슈퍼문은 이미 하늘에 떠 있습니다. 넵튠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제된 항복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부서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것과 협상할 수 없는 걸까요? 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 쌓아온 정체성의 층들. 너무 잘 연기해서 그것이 당신이라고 믿기 시작한 페르소나의 층들. 그리고 12월은 이 층들을 하나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 편안한지 묻지도 않고,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지우기 지우다 같은 것입니다. 거짓된 버전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무너짐과 녹아내림의 차이는 의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짐은 혼란스러운 분괴를 암시합니다. 녹아내림은 지능적인 과정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분괴가 아닙니다. 원형적 용해입니다. 겨울이 항상 해왔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도록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을 정리하는 것. 그러니 숨을 쉬세요.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마침내 연기를 멈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거짓과 진정성 사이의 공간, 명료함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아주 곧 당신은 붕괴 이후에 무엇이 오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포털이 있습니다. 12월 12일. 진정한 당신의 버전에게만 열리는 포털. 페르소네게가 아닙니다. 가면에게가 아닙니다. 모든 환상이 녹아내렸을 때 진짜 당신인 사람에게만. 하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무엇이 갈라지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들이 항복을 강요당하고 있는지 완전히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볼 때만 무엇이 부서지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때만 저항 없이 용해를 허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항은 과정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나무에 달린 가을 낙엽을 붙잡으려 해본 적 있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자신의 과정을 따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입니다. 순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순환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2025년 12월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맹입니다. 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자비한 동맹이지만 그래도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거짓된 버전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 환상이 완전히 녹아내릴 때, 가면이 확실히 떨어질 때 당신은 무언가를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온전했습니다. 연기하는 버전들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인정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당신이 얻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연기를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이번 12월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부분들만 슈퍼문이 비쳤습니다. 이제 붕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붕괴가 아닙니다. 지능적인 붕괴입니다. 12월은 항복을 강요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아닙니다. 당신의 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지칠 때까지 연기해온 당신 자신의 거짓된 버전들의 항복을 소셜미디어를 위해 구축한 페르소나, 각성으로 팔아온 연기된 진정성, 한국 사회의 끝없는 경쟁 체제에 길들어진 끊임없는 노력, 개선, 어쩌면 결코 부서진 적 없는 무언가를 고치는 것에 기반한 자아 개념.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 작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 뒷세대조차 이 개념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붕괴가 아닙니다. 해체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하나의 내러티브를 믿어왔습니다. 자기 개발의 내러티브. 당신이 미완성 프로젝트라는 생각, 더 나은 버전의 당신이 또 다른 강의, 또 다른 의식, 또 다른 자기개발서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결코 부서진 적 없는 무언가를 고쳐왔다고. 그리고 만약 문제가 당신이 아니라 이미 그런 당신과 다른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이라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멈춰서 생각하세요. 당신은 러닝머신 위에서 달려왔습니다. 트로피인 것처럼 영적 지식을 축적하며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명상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숨기면서 취약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완벽주의는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이것을 폭로하러 왔습니다. 자비 없이, 친절함 없이. 왜냐하면 친절함은 이미 시도되었으니까요. 속삭임들은 이미 보내졌습니다. 당신은 무시했습니다. 이제 우주가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너무나 정확해서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우주적 사건들을 통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12월 12일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수비학자들이 12 포털이라고 부르는 것, 2025년의 마지막 대규모 에너지 관문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 6이 됩니다. 조화의 숫자, 완전함의 숫자, 물질과 영적인 것 사이의 균형의 숫자.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포털은 당신의 진정한 자에게만 열립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페르소네계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적 영성 버전의계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가면을 쓰고 이 포털에 도착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입니다. 수학적입니다. 우주적입니다. 그리고 단 24시간 후인 12월 13일과 14일 훨씬 더 명확한 일이 일어납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 올해의 마지막 대규모 유성우입니다. 시간당 120개의 유성, 우주 암석 조각들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며 산산이 부서집니다. 죽어가면서 강렬하게 빛납니다. 그들 자신의 파괴로 밤하늘을 밝힙니다. 그리고 우주는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진짜가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 사물들이 산산이 부서져야 합니다. 유성들은 부서질 때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 그 강렬하고 덧없는 빛은 파괴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파괴 때문에만 존재합니다. 이 은유를 이해하시나요? 당신의 거짓된 정체성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대기권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변화를, 당신을 제외한 모두가. 왜냐하면 당신은 여전히 그 파편들을 붙잡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까지 너무나 잘 작동하던 페르소나를 다시 붙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월이 가져온 지적인 해체 과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눈치챘을 것입니다. 통제의 오래된 전략들, 강박적인 계획, 강제된 현현, 지칠 때까지 반복되는 화건들이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우주가 예고 없이 게임의 규칙을 바꾼 것처럼. 규칙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짜 플레이어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워집니다. 2025년 11월 온라인 영성 커뮤니티에서 대규모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당성에 대한 논쟁, 에고의 죽음이 진짠지 아니면 인플루언서들이 상업화하는 또 다른 유행 개념인지에 대한 결론은 진짜입니다. 정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고의 죽음은 당신의 성격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의 조작된 버전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퍼포먼스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12월은 집단적 에고의 죽음의 달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또는 항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앨런 왓슨의 1973년에 사망했지만 2025년 11월에 다시 바이럴이 된 그 영국 철학자가 심오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완전히 혼자라고 느끼는 것. 12월에 외롭다고 느끼고 있나요? 고립되었다고? 아무도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그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명료함입니다. 가면이 떨어질 때, 거짓 정체성이 해체될 때, 마침내 퍼포먼스를 멈출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외롭습니다. 하지만 또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당신의 전체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 포털은 이것을 알아봅니다. 유성들은 이것을 축하합니다. 우주 전체가 진짜 버전의 당신을 인정하기 위해 공모합니다. 조작된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여기 12월의 마지막 도전이 있습니다. 이 달이 끝나기 전에 당신이 대답해야 할 질문. 당신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준비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진정한 진정성 퍼포먼스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은 필연적으로 누군가를 실망시키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기대했던 당신의 버전, 당신의 친구들이 가정했던 버전, 온라인 팔로워들이 소비했던 버전, 이 버전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은 아플 것입니다. 당신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은 오해받는 것을 견딜 수 있나요? 당신의 거짓 페르소나의 붕괴가 일부 사람들을 당신의 삶에서 떠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부 관계들이 조작된 정체성들과 함께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항복 이후에 올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답이 예라면 설령 그것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확실한 예라 할지라도 그렇다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12월은 파괴를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파괴는 지능적입니다. 의도적입니다. 우주적입니다. 하지만 항복 이후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모든 거짓이 제거되고 오직 진실만 남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성이란 당신이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찾기를 멈췄을 때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천상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신월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를 상징합니다. 재탄생. 하지만 영감을 주는 게시물에서 보는 그런 동기부여적인 재탄생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세포 수준의 재탄생입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파괴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입니다. 우주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진짜 당신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정확히 항상 그래야 했던 것입니다. 유성들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포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20일 신월이 인류의 영적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슈퍼문의 무자비한 조명 이후에, 해왕성이 순행으로 돌아온 급진적 명료함 이후에, 쌍둥이 자리 유성우의 강제적 해체 이후에, 이 모든 것 이후에 궁수자리 신월의 비옥한 침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신월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12월이 녹여버린 가식의 층들 없이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슈퍼문이 숨겨진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왕성이 165년간의 집단적 환상으로 왜곡되었던 영적 시야를 명료하게 했습니다. 유성들이 당신을 거짓된 자아의 버전에 가두었던 정신적 구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신월은 모든 인위적인 것이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을 드러냅니다. 궁수자리의 이 신월은 확장의 행성인 목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부족한 것으로부터의 확장이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당신으로부터의 확장입니다. 12월은 당신을 재건하기 위해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12월은 당신의 가면을 벗기기 위해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가면이 벗겨진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성입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성취할 필요도 되어야 할 필요도 없는 당신의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항상 그래왔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평생 동안 당신은 결핍으로부터 의도를 설정했습니다. 한국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영향 속에서 당신은 계속해서 이것을 원하는 이유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야. 충분해지기 위해 저것을 달성해야 해. 마침내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이 현실을 현현할 거야. 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의도들은 노력의 장소에서 야망에서 자기 개발로 위장된 절망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12월 20일의 신월은 당신을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으로 초대합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로부터 의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절망에 의한 현현이 아닙니다. 명료함에 의한 의도입니다. 불완전함에 의한 야망이 아닙니다. 진정성에 의한 확장입니다. 그리고 이 미묘하지만 깊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충분함으로부터, 완전함으로부터,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로부터 의도를 설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삶이 당신의 본질로부터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허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영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용으로 위장된 수동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강요하는 것과 흐르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것과 단순히 존재하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2025년 12월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파괴는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형적이었습니다. 집단적이었습니다. 우주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바깥 세상이 글로벌 불안정성에, 정치적 변화에, 경제 위기에, 가속화된 사회적 변혁에 적응하는 동안 당신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진정성에, 그리고 둘 다 지혜로운 반응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둘 다 인류를 새로운 시대로 준비시키는 같은 집단적 해체의 일부입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말하면 이것은 천시지리 인사, 티엔시 디리렌시 중 당신 내면의 인사를 정렬하는 과정입니다. 차이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면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응답, 당신의 진실에 대한 이 강제된 서렌더는 당신이 외부의 혼돈을 명료함으로 항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정말로 알 때, 가면 없이, 영이 없이, 편집된 버전의 자신 없이 세상이 당신 주변에서 무너져도 당신은 중심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회복력으로서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본질에 대한 정박으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니사르가다타 마하라지에 대한 논쟁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 영적 스승과 한국의 선전통의 현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삶은 흐릅니다. 영적 세계에는 이 지혜를 엘리트주의적 문지기로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준의 이해에 접근하기 전에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정화, 더 많은 수행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단순한 공식으로 상업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욕망을 현현하세요. 당신은 당신 현실의 창조자입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12월이 당신에게 드러낸 진실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완전함을 인식하기 위해 어떤 스승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현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성은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획득하려는 노력이 마침내 멈출 때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12월이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12월은 단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거짓 정체성, 사회적 연기,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편집된 버전의 자신. 하지만 이 버전들은 항상 일시적이었습니다. 항상 가면이었습니다. 항상 지속적인 유지, 끊임없는 외부 검증, 단지 서 있기 위한 지친 노력을 요구하는 취약한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해체되었을 때 무엇이 남았습니까? 당신. 단순히 당신, 필터 없이, 편집 없이, 연기 없이. 그리고 이 버전의 당신, 진정한, 진실한,
사회적 조건화의 층 아래에 항상 존재했던 그 버전은 외부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버전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월 20일의 세 달이 당신에게 새로운 의도를 설정하도록 초대할 때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현현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의 명료함으로부터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으로부터, 이 진정성으로부터, 이 근본적인 충분함으로부터 삶은 어떤 현현 의식도 결코 강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우주가 마침내 당신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마침내 결코 아니었던 누군가인 척하기를 멈췄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2025년 12월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입니다. 깨짐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깨짐이 지혜롭고 필요하고 원형적으로 완벽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슈퍼문은 숨겨진 것을 비췄습니다. 해왕성은 165년의 집단적 환상 후에 영적 비전을 명료하게 했습니다. 쌍둥이 자리 유성우는 당신을 가두고 있던 정신적 구조들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달은 단순하고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항상 완전했습니다. 12월에 강제된 수렌더는 당신의 진실로의 귀환이었습니다. 당신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배운 것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층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집으로, 당신 자신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어렵게 보였다면, 고독이 당신을 두렵게 했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신을 불편하게 했다면, 당신의 확신들의 해체가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이것은 약함의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혜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원형적 작업,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피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 정체성의 목발 없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직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작업을 하는데 허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루의, 어떤 스승의, 어떤 영적 체계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 자신의 진실에 머물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할 때도, 일시적으로 고립시킬 때도, 한국 사회에서 성공이라고 정의했던 모든 것을 해체할 때도, 받아들여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해체할 때도, 왜냐하면 거리두기는 고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료함을 찾는 것입니다. 고독은 거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로의 귀환입니다. 불편함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위장한 성장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정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버전의 자신을 실망시킬 허락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했던 연기를 포기할 허락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선생님이,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를 멈출 허락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람, 진실한 모든 가면을 깬 후 12월이 드러낸 그 사람은 누구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2월의 끝으로 걸어갈 때, 세 달이 떠오르며 새로운 의도를 초대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나은 삶을 현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삶이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반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근본적 허락, 결핍이 아닌 충분함으로부터 살아가는 것, 부족함이 아닌 완전함으로부터 확장하는 것, 이것이 12월이 항상 약속했던 진정한 재탄생입니다. 깨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취약함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진정한 힘. 증명할 필요가 없는 힘. 왜냐하면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을 통한 이 여정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이 원형적 해체 속에서 당신 자신의 경험을 알아보았다면, 배움을 버리는 것을 통해 진정성을 계속 탐구하세요.
왜냐하면 깨어남의 길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수행, 더 많은 기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코 진실이 아니었던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남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완전한, 충분한, 진정한, 강제된 서렌더의 저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